편의점 업계가 오는 21일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도입을 통해 간편 결제에 친숙한 MZ세대는 물론 외국인 수요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대형 마트들도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일주일가량 남겨둔 가운데 간편 결제 시장의 판도가 바뀔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의 그 국내 상륙이 일주일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 간편 결제 시스템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관련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와이프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삼성페이 쪽이 애플페이 상륙 관련해서 지금 계속 단단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앵커님 핸드폰 기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노트 사용합니다. 아, 혹시 그러면은 삼성페이 쓰시네요? 그렇죠. 편하죠? 너무 편하죠. 네, 사실 저는 삼성페이를 쓰고 난 이후로 지갑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너무 편하게 쓰고 있고 요즘에는 모바일 신분증도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게 다 핸드폰 하나로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우리 국내에 상륙한 게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우여곡절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금감위에서 이제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이제 드디어 통과가 돼서 사실 이 시행 관련된 이슈는 지난해 한 7월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페이 관련주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특징주로 막 엮여 있고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12월 달 초에 애플페이가 도입한다, 이제 국내에 이제 상륙한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이제 미뤄지다가 지난달 초에 드디어 이제 금융위 쪽에서 애플페이 도입을 허용하게 되면서 지금 애플이 한국 출시를 공식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드디어 비로소 이제 정말 제대로 애플페이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애플페이가 이렇게 또 만약에 국내에 이제 상륙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전국에 이제 깔리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식 방식이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그 카드 기기에다가 띵 대면은 바로 이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NFC 방식입니다. 그래서 NFC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또 단말기가 따로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도 영세 업자까지도 그렇게 이제 단말기를 보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우리 국내에 오기까지 좀 그런 시행착오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사실 넘어야 할 벽들이 많죠. 단말기 지금 보급률 자체가 NFC 같은 경우는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프라인 쪽에서는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간편 결제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랑 온라인 시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프라인 시장에 지금 한 80%가 지금 삼성페이가 지금 다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온라인 결제에 지금 한 5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페이 쪽에서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와도 같이 함께 결제 서비스가 연동되기 위한 그런 지금 업무 협약까지 맺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지금 삼성이 애플페이를 견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내 증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부분에 이제 따져보자면은 사실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11월까지 움직임이 나오다가 12월 달에 이제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3월 달에 이렇게 애플이 또 상륙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2월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빠져나올 구간을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런 이제 이슈가 들어올 때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막상 그 이슈가 이제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디데이 며칠 이런 거는 이제 그 관련 주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도 당연히 이제 살펴보긴 할 텐데 지금 이미 주가가 하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슈는
다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 이제 이슈는 여기까지 이제 주식 증시에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 움직임 추가적으로 특징 주 시간에 추가적으로 좀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뭐 이슈는 소멸이 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안착했을 때 단기 이슈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미 한번 해먹은 이슈인 것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그렇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지 뉴스가 나오는 시기에 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성 정도 한 뭐 2, 3일 정도 그 정도 매매 가능 영역에 있겠지만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장 이게 전국에 다 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덩치 큰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덩치 큰 종목들이 아니라 개별주들이 쏘기 위해서는 매물들을 상당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세력들이 실제로 어떤 종목들을 매집을 해서 쏠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세력인데 세력이 상한가를 넣겠다고 한다고 상한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매물이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양보다 많이 나오면 실제로 후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보다 테마가 크게 엮이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좀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잠깐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떨어진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대응 방법이 있으셔야겠죠. 주식 와이프님께서 몇 가지 종목 좀 선별해서 좀 가격 전략이라던가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관련 종목들 다 신규 진입은 저는 일단은 지향해 지금 주면,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이제 분들께 좀 조언 드리는 관점으로 종목 3가지 정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죠. 단말기 하면은 이제 또 특히나 벤 3사 중에서 한 곳인 한국정보통신부터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국정보통신은 이미 주가 흐름상 같이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가상 8월달 구간에서부터 이미 거래량 크게 한번 들어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지금 몇 월달까지 올라왔나요? 주쌤이 얘기한 대로 12월 달에 이제 상륙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11월 달이 또 가장 높은 이제 구간대를 한번 형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단독 서비스 이제 협의 부각 이슈가 8월 달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약 3개월 정도 시세를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연장이 되면서 애플페이 도입이 연장이 되면서 3개월 정도 조정을 한번 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가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금융위 쪽에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서 2월 달에 마지막 이제 불꽃을 태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상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고 있냐? 쌍봉의 형태를 지금 이미 만들어주고 나서 이거는 이제 하락 전환, 하락 반전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미 쌍봉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전에 한국정보통신 움직임을 이제 보면은 계속 이제 횡보하다가 한 번씩 이제 주가가 좀 튀어오르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근래 들어서 이렇게 애플페이 이슈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거래량도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2월 달이 제일 마지막 큰 거래량을 보여줬지만 더 이상 주가의 흐름을 시세를 내지 못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애플페이 관련 이슈가 이미 지금 다 부각이 돼서 다시 관련 움직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시세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13,000원대인데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주쌤 관점에서는 주가가 10,000원대까지도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10,000원대 구간까지 이제 빠진다라고 쳤을 때 손실률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역시나 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디데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더 본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주봉상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주봉상에 지금 현재 20주선 구간대 위에 아직까지는 좀 지지 구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주쌤 관점에서 이렇게 하방으로 지금 매물대가 아래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떨어질 지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은 그 종목 대응 이제 방안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는 떨어지더라도 뭐 좋은 종목은 더 사면 되겠지만 이미 시세를 이제 분출한 다음에 하방으로 열려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금 그만한 시세를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하잉크 코리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 이제 5월달에 2만 원대까지 갔었던 이제 과거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세를 이때 한 번 냈었고요. 약간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왔던 이제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콜이죠. 손바뀜이 나오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로 하잉크 코리아가 이제 엮이게 되면서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간편 결제 서비스 이제 전문으로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좀 부각이 된 측면도 있고 바로다포스라는 밴 단말기에 이제 애플페이가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증가해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역시나 시세 분출이 한번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크게 시세 분출을 한 종목들이 바로 이제 1년 뒤에 시세를 다시 한 번 더 이만큼 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움직임이 상승 추세를 지금 간당간당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움직임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 60주선 있죠. 여기 황금선, 노란색 선을 지금 타면서 지금 상승 추세선 구간에서 이제 종목군이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이 상승 추세가 지금 워낙 이제 강하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지금 이제 7,000원 구간인데 4,5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애플페이 이슈로 더 이상 추가적인 시세가 이제 과거만큼이나 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주의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이루온을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애플페이 관련주 중에서 한국 정보통신이 원체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루온이 매집 구간이 그래도 작년 이제 1월 달부터 상반기 내내 이 애플페이 관련 이슈 통해서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 박스권 안에서. 그래서 이거 애플페이 이슈로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해 주는 거 아니야라고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이제 그대로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박스권 상단 구간을 더 이상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매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저항을 맞는다 하면은 이번 구간에서는 가기 어렵구나 하고서 다음 기회에 하고서 매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에는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박스권 돌파까지 엿볼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박스권 내에서 결국에는 움직임이 여기서 답보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는 다른 좀 추가적인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손바뀜이 나와야지만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돌파해줄 만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점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박스권 다시 하단 구간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지금 시장이 또 조정장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개별 종목군들이 제일 먼저 수급이 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 하단 이탈까지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루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비중 축소 관점으로 현재 구간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